안녕하십니까. 소방설비기계 강의할 유병선이라고 합니다. 계속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소방유체역학을 지금 제일 처음 배우게 되겠죠. 소방유체역학 너무 어렵습니다. 단어조차 어렵습니다. 소방유체역학을 뜯어보죠. 여러분이 아는 소방입니다. 방제, 그리고 불을 끈다, 그런 것이고, 유체, 흐를 유의 물체체입니다. 흐르는 물체라는 거겠죠. 그리고 힘을 가진다. 힘 역자, 역도할 때 역자입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쓰이는 흐르는 물체를 힘으로 갖다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소방 유체역 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풀어가십시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네이버 사전, 구글 사전, 또 네이버 한자 사전 그런 걸 보고 뜯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굳이 뜯어볼 거, 저도 공부하면서 뜯어봤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굳이 검색을 해가면서 시간 소요를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빨리 나갈 겁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자, 유체의 성질. 자, 유체가 성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체, 액체 또는 기체가 있는데 그것이 뜨겁냐, 차갑냐, 얼마나 크냐, 작냐, 또 단단하냐, 이제 많이 뭉쳐 있냐, 아니면 확 풀어져 있냐, 그런 것들이 유체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체의 성질을 설명을 하려면 단위와 차원을 표현을 하고 공부를 하고 표현을 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시죠. 핵심 이론, 단위와 차원. 기본 단위가 있겠습니다. 기본 단위. 기본 양으로 길이, 질량, 온도, 시간, 전류, 또 물질량, 광도 등이 있겠고요.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유체역학 그 책을 여러분 쭉 보면 거부감이 많이 들죠. 다 기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국어책 읽듯이 차분하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아주 익숙한 것들이 많죠. 미터, 킬로그램, 켈빈. 켈빈은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이제 온도, 도시를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시간은 세컨드죠. 시간을 굳이 세컨드로 표현한다? 자, 미너츠도 있겠고요. 또 뭐 아우어도 있겠고요. 유체역학에서 쓰는 단위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 세컨드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 암페어. 이거는 이제 그 소방 기계에서는 잘 안 쓰죠. 자, 광도, 칸델라, 그 유도등이나 그런 것들이 밝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소방 전기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서 또 뒤에서 화학과 연관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물질량이죠. 물질량, 몰이다, 몰. 몇 몰당 몇 그램이냐, 분자량이 이제 부피량,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차분히 가보시죠. 그럼 기본 단위를 이제 알겠고, 자, 여기서 기본 단위에서 가장 그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SI 국제 단위계입니다.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단위계라고 합니다. 이게 국제 단위계라는 게 왜 쓰이냐면 여러분이 그 옛날 뭐 이집트 때부터 또 뭐 그 유럽의 뭐 동인도 회사 설립할 때부터 서로 물류를 교류하다 보니 서로 약속할 단위가 필요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kg이라는 것은 이 정도다. 몇 미터라는 것은 비단 1미터 정도라는 것은 이 정도다라고 서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게 국제 단위계라는 겁니다. 널리 쓰이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 게 미국은 또 다른 단위를 또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 큰 국가가 한 번에 단위를 바꾸는 것은 큰 혼란을 가져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서 미국에서는 FPS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가는 이 SI 단위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I 단위가 뭔지 보시죠. 기본 단위는 이제 뭐 질량, 그리고 길이,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켈빈을 쓴다. 자, 그러면 이게 그 여기에서도 또 분류가 다른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길이 자
보시죠.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단위라는 거를 또 다른 호칭으로 씁니다.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단위다. 그러면 이거에 상응되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다른 단위가 뭐 있냐? CGS 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따라서 이렇게 같이 메모하면서 공부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거 뭐냐? CGS 단위라는 것은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 단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MKS 단위가 따로 있고 CGS 단위가 따로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센치를 다룰 때는 그램이 항상 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미터를 다룰 때는 킬로그램 단위로 묶어서 쓰자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체역학을 그 단위를 문제를 풀어볼 때는 미터를 그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같이 짝이 돼서 풀어 나갈 것이 킬로그램 단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치 단위로 그 풀어 나간다고 하면 무게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램 단위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거는 세컨드 똑같고요, 그죠? 자, 나머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개념을 이제 아시겠죠? MKS 단위, CGS 단위. 유도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유도 단위. 그러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위를 아는데 이것을 같이 분수로 묶고 찍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유도됐다 해서 유도 단위인 겁니다. 그럼 보시죠. 유도량 또 SI 단위의 명칭과 단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적은 뭐냐? 미터를 갖다가 두 번 곱한 게 면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보면 미터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터에다가 미터를 곱하니까 이것이 면적이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물리 쪽에서는 이 면적을 갖다가 보통 대문자 A로 표현합니다. 대문자 A, 에이리어 뜻입니다. 저는 그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그 기호가 나오거나 약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유추해 보곤 합니다. 저는 이제 구글링도 해보고 그러는데, 자, 보면 이게 A가 에어리어의 약자라 이 말입니다. 자, 에어리어의 약자다. 그럼 또 보시죠. 속도는 뭐냐? 속도는 벨로시티 V로 표현을 한다. 그럼 이건 뭐냐? 초당 몇 미터 이동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미터파 세크다. 자, 밀도는 뭐냐? 밀도는 그 보통 로로 표현하고요. 또는 이제 어느 교재에서는 D로 표현합니다. 덴서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질량 나누기 최적이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암기 문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저 따라서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보시죠. 옆에 빨간 글씨로. 그럼 나중에 넘길 때 아주 빠르게 넘길 겁니다. 어떻게? 국어책 읽듯이. 그럼 어떻게 메모를 해야겠어요? 자, 국어를 써야겠죠. 국어를. 자, 여러분이 어려운 게 다 이게 암호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죠? 자, 로는 질량 나누기 최적이죠. 그죠? 자, 여러분 조그맣게 옆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자, 로는 질량 나누기 최적이다. 로 질체. 자,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십시오. 암기. 자, 여러분 자꾸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간이 자꾸 더뎌지고 여러분의 기사 합격은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어책 읽듯이 반복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힘은 뭐라고 하느냐? 힘을 표현할 때 뉴턴이라고 한다. 뉴턴. 자, 여러분 그 물리학자 뉴턴 아시죠? 뉴턴이 힘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뉴턴으로 표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있습니다. 또는 열량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이것을 줄이라고 한다. 이 줄로 표현합니다. 줄.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가로에 뉴턴 곱하기 미터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줄은 이 뉴턴과 길이 개념인 미터를 곱하면 이 줄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변환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뉴턴 곱하기 미터는 줄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암기를 해야겠죠. 자, 따라서 쓰십시오. 따라서. 자, 무조건 따라서 한글로 쓰는 겁니다. 한글로. 자, 여러분 합격 비법 무조건 암기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점점 묘원해지는 겁니다. 합격은 묘원해진다.
자, 줄, 뉴미, 뉴튼 미터 곱하면 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줄 뉴미, 암기. 자, 최적은 뭐냐? 부피가 얘기한다. 부피. 보통 이거는 또 이 대문자 V로도 표현합니다. 여기 속도 V가 또 있으니까 서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볼륨을 얘기한다. 볼륨 최적이다. 최적 부피다. 그죠? 그럼 이거는 세제곱미터로 표현해요. 자, 미터를 3번 곱한 거예요. 그죠? 미터를 3번 곱했다. 하나, 둘, 셋을 곱하니까 부피가 돼버렸다. 그죠? 다이스가 됐네요. 그죠? 자, 주사위가 됐다. 그래서 세제곱미터. 가속도는 뭐냐? 몇 미터를 가는데 막 그 시간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아주 기하급수적인 속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숭 했더니 가속도가 붙어서 쑥 갔다 얘기죠. 그죠? 미타파 제곱세크다. 그죠? 자, 가속도는 뭐라고 표현하냐? 소문자 A로 표현합니다. 엑셀레이션을 해서 미타파 제곱세크. 그럼 비최적은 뭐냐? 비최적은 이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을 가는데, 자, 비최적은 밀도의 반대말입니다. 그냥 밀도의 역수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V에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시프트를 표현하는데,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비최적은 밀도의 역수다. 그죠? 압력은 뭐냐? 대문자 P, 프레셔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파스칼로도 표현합니다. 압력 표현하는 건 아주 여러 가지예요. 미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파스칼이라는 단위, 여기서 파스칼. 이 파스칼을 또 가로치고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면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면적이 있죠. 이게 에어리어가 있어요. 이게 제곱미터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힘 뉴턴을 줬다, 그죠? 힘 뉴턴을 주면 이 자체가 압력이 가해졌다. 여기에 압력이 가해졌다라고 해서 이것을 파스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파스칼은 그래서 뭐다? 뉴턴 곱하기 제곱미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서 그림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죠. 자, 압력은 파스칼은 뉴턴 힘을 가했더니 어디에다가 일정한 면적에다가 했더니 이거를 분수로 표현했더니 바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중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을 표현하겠습니다. 동력은 와트로 표현한다. 와트. 또 와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이게 또 뭐냐? 와트는 줄 나누기 세컨드다라는 얘기죠. 줄 나누기 세컨드라니까 이 와트라는 동력이라는 와트라는 것으로 변환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외워야죠, 그죠? 줄퍼세크, 그죠? 줄퍼세크. 왓은 줄퍼세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이거 뒤로 가면 갈수록 사용하는 빈도가 계속 높아져요. 동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움직이는 힘이죠. 움직이는 힘인데, 그러니까 펌프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펌프에 필요한 그 와트, 펌프에 필요한 돌리기 위한 힘,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얘기겠죠. 자, 보조 단위를 보겠습니다. 보조 단위는 뭐 10의 2승, 3승, 12승 이렇게 쭉쭉 나가고, 또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2승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접두어마다 다른데, 자, 보시죠. 10의 제곱은 헥토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h로 표현하는데,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만 좀 뽑고 넘어가겠습니다. 10의 3승을 갖다가 키로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킬로그램, 그람보다 킬로그램은 10의 3승 정도 높다, 그죠? 그 정도. 이 정도는 아주 뻔하죠, 그죠? 메가, 기가, 테라 이런 거는 여러분 컴퓨터 하면서 조금 많이 익숙해졌죠? 그 정도 보시고 692 메가, 기가, 테라 메기테 그 정도로 해서 암기하시고, 또 요즘 여기서 마이너스 승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것이 이겁니다. 마이크로, 나노, 피코. 자,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렇게 묶어서 암기를 했어요. 이거는 얘들이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 안에 있으면은 한 번에 일렬로 암기라는 겁니다. 자, 6, 9, 12승, 마이너스 6, 9, 12승이면은 만화픽이다, 만화픽.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그냥 한글로 쓰세요. 6, 9, 12, 만화픽.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저만 믿어보십시오. 그냥. 자, 6, 9, 12 만화픽 해서 마이크로미터, 나노, 피코 단위를 우리가 쓰게 될 것입니다.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이 기호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로 3번 차원 보겠습니다. 자, 차원이라는 건 뭐냐? 디멘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위를 갖다가 단위로 표현한 걸 차원이라고 합니다. 단위. 이런 게 다 나열되는 것들이 차원이다라는 얘기죠. 차원이 달라, 그죠? 차원이 달라. 차원이 없다고 하면 그냥 숫자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갔을 때 이제 레이놀드 수나 비중 수치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단위가 없어요. 자, 단위가 있으면 차원이 있다. 단위가 없으면 차원이 없다. 그건 무차원 수다라는 것입니다. 무차원 수다. 그러면 보시죠. 차원을 절대 단위계와 중력 단위계로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MLT 단위계라고 하죠. 그죠? 벌써부터 머리 아파요. 그죠? 아주 뭐 머리 아플 게 없어요. 옆에서 차분히 보시죠. 매스, 랭스, 타임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약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세요. 이 물리학은 이렇게 줄이고 약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힘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지금 힘을 많이 주어서 계속 읽는 법, 그리고 저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확실히 다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길이를 랭스, 이거 뭐 미터, 센티미터 그런 것들이 있겠죠? 시간은 세컨드 아니면 아우어, 미너츠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다음에 중력 단위계는 FLT죠. 자, FLT 어렵지 않죠, 그죠? 포스,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다, 그죠? 자, 포스 단위로 쓰는 것이 있다. 포스 단위로 힘으로. 자, 여기선 매스 단위였는데 여기선 힘의 단위. 자, M이냐 F냐 그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의 차원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힘은 뉴턴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MLT 단위로 표현을 해보자 이겁니다. MLT 단위로 표현을 해보자. MLT 단위. 그럼 이 뉴턴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파 제곱세크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힘 가로치고 킬로그램 미터파 제곱세크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그 추가 바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 킬로그램 단위로 있어요. 1kg이 있다, 그죠? 자, 그거를 여러분이 쑥 밀었어요. 자, 어떻게? 쑥 미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속도가 생겼다, 그죠? 자, 가속도가 생겼다, 그죠? 여러분 그 썰매 많이 타보셨죠? 이렇게 한번 쑥 밀면은 처음에 싹 밀리죠. 싹 밀리면서 속도가 좀 탄력을 받으면서 빨라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가속도를 받겠다 이거죠, 그죠? 가속도를 받는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몸무게 곱하기 가속도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뉴턴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뉴턴. 자, 그럼 보시죠. 킬로그램 있죠? 킬로그램 있고, 그리고 미터파 제곱세크 있죠? 자, 이걸 곱하니까 그대로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파 제곱세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 쉽죠?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러면 저는 기왕이면 여기다가 이해를 했으니까 암기까지 조금 보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킬로그램 많이 드는 미란이 시잖아. 자승이니까, 그죠? 시잖아. 자, 여러분 작성하십시오. 킬로그램을 많이 드는 미란 씨, 시잖아, 그죠? 장민환 선수 아주 좋아하죠, 그죠? 전 국민이 좋아하는 역도 선수, 그죠? 킬로그램 많이 드는 미란이 시잖아라고 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킬로그램 많이 드는 미란이 시잖아.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설명을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속도는 미타파 제곱세크죠, 그죠? 그리고 킬로그램 질량 유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몇 킬로가 초당 흘렀다라는 것이죠. 질량 유량. 근데 어떤 책에서는 문제에서 질량 유속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딱히 질량 유량, 질량 유속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초당 몇 킬로그램이 흘렀느냐라는 것이죠. 주로 이제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데 몇 킬로그램을 갖다가 밀어 넣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최적 유량이라는 것은 뭐냐? 나중에 이제 Q로 표현하는데 세제곱미터 퍼 세크다. 최적이 몇 초에 얼마만큼 몇 최적이 흘렀냐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단위 좀 이따가 밀도는 로는 질량 나누기 최적이라고 했죠. 로 질체. 그러니까 비중량 보겠습니다. 비중량. 비중량은 뉴턴 퍼 세제곱미터다, 그죠? 뉴턴 퍼 세제곱미터.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제곱 세크가 되겠는데, 자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퍼 제곱세컨인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됩니다. 뉴턴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요. 그죠? 자, 차분히 한번 해보시고. 점성 개수는 뮤라고 합니다. 뮤라는 기호를 쓰는데, 자,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세컨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더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뮤는, 자, 뮤라는 동물이 있었어요. 뮤라는 동물이, 뮤라는 초식 동물이 있는데, 뭘 먹어요? 질량, 길이, 초니까 질긴 초를 먹는다 얘기입니다. 뮤는 질긴 초. 자, 뮤라는 동물이 질긴 초 먹는다. 질긴 초. 아시겠죠? 뮤 질긴 초. 뮤는 질긴 초 먹는다. 그죠? 그 다음에 동점선 개수는 뭐냐? 동점선 개수. 이건 D로 표현합니다. 약간 V같이 생겼는데 여기 살짝 꺾는 겁니다. D는 면적 나누기 세컨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동면초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동면초. 일단 쓰세요. 일단 쓰고 반복해서 국어책 읽듯이 자꾸 보다 보면 암기가 어느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문제에서 대입을 하고서 쓸 수 있겠죠. 동점선 개수 나오면 문제도 동점선 개수 나오면 그 위에다 동면초 쓰는 거예요. 점선 개수 물어보고 있다. 점선 개수 위에다가 뮤는 질긴 초다라고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위를 갖다가 그대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뮤는 질긴 초, 제곱미터 나누기, 그리고 동면초는 면적 나누기 세컨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뭐 학생들이나 이렇게 알려주고 제가 독서실에서 혼자 개발한 암기 문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절대 단위에서 이제 차원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MLT-2승으로 표현하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MLT에다가 마이너스 2승이 무슨 뜻이냐? 여기 킬로그램이 매스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냥 무슨 승수도 없고 그냥 M 씁니다. M. 그 길이 랭스가 미터 하나다, 그죠? 그래서 L 하나 씁니다. 근데 타임이 분수 밑에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컨드가 자승이가 되네요. 자승이.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끌어내는데 마이너스 2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너무 쉽죠? 이 절대 단위를 차원으로 표현하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써보면 되겠습니다. 굳이 써볼 필요도 없겠죠. MLT-2승 그대로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절대 단위를 차원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중력 단위는 뭐냐면 힘 F로 표현하는데, 힘 포스로 하는데 그냥 뉴턴은 갖다가 바로 F예요. 뉴턴은 바로 F인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이론 02 유체의 기본 성질 보겠습니다. 유체의 기본 성질은 온도 그리고 힘, 에너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온도, 템퍼러처,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랭킹 온도가 있어요. 자, 보시죠. 이게 온도를 왜 이렇게 쪼개놨을까요? 근데 나라마다 이제 다르다, 그죠? 나라마다 다르고 절대적인 온도
이 켈빈을 표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도시는 잘 알잖아요. 도시는 잘 알아. 근데 이 화씨, 외국에서 쓰는 이 화씨 온도가 아주 그 머리 복잡하다, 그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또 암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저는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확구어 도시, 확구어시 얼마나 32번 더, 32번 더 굽는다. 확구어.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 암기하십시오. 구어 시 32번 32번 굽는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를 갖다가 우리가 아는 도시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리고 9 나누기 5를 하면, 거기다 플러스 32를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화씨를 구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 온도는 또 뭐냐? 절대 온도는 273 수치를 더하면 이 절대적인 온도를 구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온도. 그럼 여기 뭐야? TC는 뭐냐면 지금 이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이 도시를 갖다가 여기다 넣고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라는 수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것도 암기를 해야겠죠? 273도 암기해야 돼요. 자, 절대는 이즐셈, 그죠? 이즐셈. 자, 이즐셈, 그죠? 이즐셈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킨 온도 잘 안 씁니다. 그냥 460 정도 보시고요. 힘 포스는 보시죠. 힘 포스 가로 2번 보시겠습니다. 가로 2번 힘 포스 1다인은 그람 센티미터 나누기 제곱 세컨드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죠?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킬로그램 미터 퍼 제곱 세컨 있죠? 킬로그램 많이 드는 미라니 시자나로 암기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림으로 암기를 했고요. 그럼 보시죠. 킬로그램 많이 드는 미라니 시자나가 있는데 이게 히지에스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히지에스 단위다. 그람 단위, 센티미터 단위로 쪼갠 것을 갖다가 지금 다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다? 이 다인이라는 것은 힘을 표현하는 건데 아주 미시적인 힘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바로 여기 표현되어 있죠. 또 자, 뉴턴과 다인은 mks 단위냐 cgs 단위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10의 5승을 하게 되면 10의 5승 다인을 하게 되면 1뉴턴과 겨우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15다인, 15다인, 그죠? 15다인. 뉴턴이 물리학계 15다인.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킬로그램 많이 드는 미라니 시자나에서 이걸 갖다가 CGS 단위로 하면 1다인인 거고, 그리고 이 다인과 뉴턴과의 관계는 15다인. 이걸로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옆에 계속 제가 암기 문구 말씀드리면 그냥 옆에 쓰십시오. 자, 옆에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암기 되는 겁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자, 1kg는 9.8뉴턴이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암기. 1kg는 9.8뉴턴이다. 그러면 이제 10의 5승 관계라는 거는 앞에서 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kg는 9.8뉴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질량에다가 곱하기 중력가속도를 곱한 겁니다. 그냥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9.8m/s 제곱세컨이라는 것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중량이라는 단위가 됩니다. 중량. 이 중량이 뭐냐? 이 1kg 포스입니다. 자, 중량. 여러분 그 헬스 하다 보면 중량 친다고 하죠. 중량. 스쿼트 하는데 나는 요번에 뭐 100kg를 쳤어. 그죠? 그게 그 바디빌더 분들도 내가 중량을 쳤다라고 하죠. 그 중량이라는 건 뭐냐? 중량이라는 것은 그 바벨이라는 질량에다가 중력을 이겨내고 친 그 무게를 갖다가 중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중계도 있잖아요. 중력을 갖다가 여러분 실질적인 몸무게에 중력을 가산한 겁니다. 그래서 체중계죠. 체중량입니다. 체중량. 질량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력이 없다. 무중력 상태로 가면
사실 여러분도 몸무게가 반도 안 될 겁니다. 반도 안 된다. 근데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질량에다가 중력을 계산해서 중량을 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 몸무게 몇이야, 나는 몇 킬로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중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야, 너무 쉽다, 그죠? 자, 1kg 포스는 980다인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고 이 15다인 관계, 그리고 이건 CGS 단위였다, 그죠? 이 킬로그램 많이 되면 미란의 시자나가 1뉴턴이었던 건 앞에서부터 또 배웠고요. 그것이 바로 힘, 포스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시죠. 에너지. 에너지는 열량과 일량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시죠. 1칼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음식 몇 칼로리 먹었다, 그죠? 그리고 열심히 뛰었는데 몇 칼로리가 소모됐더라, 그죠? 그럼 보시죠. 이 칼로리라는 것을 표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물 1g을 물 1g 정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얼마나 많은 열량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1도를 높일 때 그것이 1칼로리라는 거예요. 칼로리다. 그렇죠? 여러분 몸무게 대부분이 여러분 몸의 70 대부분이 물로 돼 있죠. 그걸 1도 높인데 얼마나 필요한 열량이 필요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알아볼 수도 있겠죠. 1줄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줄 뉴미예요. 줄 뉴미.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강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자, 밀도 보겠습니다. 밀도. 앞에서 좀 설명했죠. 밀도 덴서티다. 밀도 덴서티. 그 단위 최적당 갖는 질량. 그것을 표현했더니 로는 질량 나누기 최적이다. 로 질체. 앞에서 했죠. 이거를 조금 여러분 알기 쉽게 표현해 볼까요? 자, 로는 질량 나누기 최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리학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어떤 사실을 분수로 표현한 겁니다. 분수로 표현했다. 보이죠? 여러분 어떤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물질이 있는데 자, 이런 부피를 가졌어요. 근데 이 안에 알갱이가 몇 개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알갱이가 몇 개나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 이것이 많으면 자, 이게 바로 이 질량입니다. 질량. 알갱이가 꽉꽉 차면 찰수록 이 질량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부피가 이만큼이냐 아니면 요만큼이냐라고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안에 오밀조밀 질량이 꽉 차 있으면 밀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게 밀도 로가 올라가겠죠. 그만큼 속이 꽉 찼다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알코올을 갖다가 예를 들어보죠. 알코올. 재미있는 화학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의 부피가 이 정도고 물도 똑같이 이 정도 담아놨어요. 이제 비커 같은 데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 부피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라는 부피의 컵에다가 얘를 갖다가 섞는 거죠. 여기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고 여기는 물입니다. 그럼 같이 섞었으면 이것이 결국엔 이만큼 꽉 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알코올은 0.7 정도라는 수치를 갖고 있어요. 이제 물 대비 여기가 30% 정도 비어 있다 얘기입니다. 공극이 있어요. 안에 사이에 분자가 안에 이렇게 멀어요. 그래서 물은 상대적으로 꽉 차 있는 반면 알코올은 서로 이제 분자가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섞으면은 이 정도밖에 안 찹니다. 진짜 희한합니다. 그죠? 자, 이것이 밀도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비해서 밀도가 낮다. 그래서 섞으면 결국 2가 안 되고 뭐 1.7 정도가 되겠죠. 1.7 몇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밀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클리어하고 다시 한번 본론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밀도는 이제 완전히 이해됐다, 그죠? 그 다음에 로 질체 또 암기했죠. 로 질체다. 이걸 또 이 CGS 단위로
변환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g으로 표현하든 센티미터로 표현하든 자, 이 근본을 갖다가 자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변환을 하면 이 CGS 단위로도 밀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CGS 단위, MKS 단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보시죠. 물의 밀도라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물 그리고 공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이 준 축복의 물질, 물 그리고 공기다. 그죠?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물에 대해서 이제 그 절대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해야 한다. 암기. 자, 물의 밀도 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다 비교를 할 것입니다. 자, 1g/, 세제곱센티미터로 해서 CGS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킬로그램 단위로 어떻게 하느냐? 1000kg/, 세제곱미터로 표현하더라 얘기입니다. 자, 암기해야 됩니다. 1000이다. 어떻게? 1000이라는 수치는 MKS 단위로 밀도를 표현할 때 1000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그죠? CGS 단위 1.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뉴턴 단위로 표현하면 자, 이건 유도를 할 수 있지만 머리 복잡하니까 암기하시죠.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1000은 뉴턴 단위로 했을 때 뉴턴이라는 그 단위를 속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뉴턴 곱하기 제곱세크 나누기 미터파 사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한글로 그냥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죠. 일단 자, 1000유 시자나 미자도 했다. 시자 1000유 시자 미자 그렇게 해서 그냥 한글로 쓰십시오. 자, 1000유 시자 미자 그렇게 해서 암기. 뉴턴 단위로 밀도를 표현했다. 1000유 시자 미자 해가지고 암기 문구 떠올리고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단위를 이렇게 쓰고 그래서 뉴턴 단위를 이제 소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서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걸 나열을 해가지고 소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력 단위를 보겠습니다. 중력 단위는 뭐냐? 자, 중력이 9.8m/s 제곱세크라는 중력 가속도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1000 나누기 9.8로 해서 102라는 수치가 됐다. 그죠? 102라는 수치가 됐다.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 킬로그램 포스 이 단위는 여기서 처음 나왔다. 그죠? 킬로그램 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럼 지금 그 수강하시는 분 중에서는 현장에 능숙한 분들이 계시지만 몇 킬로라고 하죠.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를 갖다가 현장에서는 이거 10kg짜리야, 5kg짜리야 펌프를 갖다 지칭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죠. 자, 그게 이 킬로그램 포스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빼기 킬로그램 포스 나머지는 단위 같아요. 이거 절대 단위에 시자 미자와 뉴턴하고 킬로그램 포스 차이만 있다. 그죠? 102라는 수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102라는 수치. 1000에서 9.8을 나누니까 중력 가속도를 나누니까 102라는 수치가 됐더라. 자, 그 정도만 참고하시죠. 그래서 1kg는 9.8뉴턴 그리고 뉴턴을 갖다가 1kg는 9.8뉴턴이니까 9.8을 여기서 나눈 거다. 그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암기 문구 나열한 거 그 정도 표현하고 오늘 못 외워도 됩니다. 한 10번 더 보면 됩니다. 그죠? 5번 정도 보면 시험 전에 5번 정도 보면 무조건 현장에 쓸 수 있겠다. 그죠? 시험날 쓰면 되겠다. 그죠? 자, 비체적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 밀도의 그냥 반대말이다. 역수다. 그죠? 그럼 거꾸로 그냥 뒤집으면 돼요. 로 질체를 갖다가 그냥 거꾸로 질체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비중량 보겠습니다. 비중량은 뭐냐? 아까 그 말씀드렸죠. 중량이 갖다가 들어간 겁니다. 중량이. 그럼 중력이 들어갔겠다. 그죠? 중력이. 그럼 뭐에 비해서? 물에 비해서 어떠한 비중량을 갖게 되느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럼 자세하게 보시죠. 단위 세제곱미터당 갖는 중량을 갖다가 비중량이라고 합니다. 비질량이 아니에요. 중량입니다. 그죠? 그럼 중력 가속도가 들어갔다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보시죠. 중력 가속도가 여기 들어갔네요. 그죠? 그럼 밀도
밀도는 질량 나누기 최적이었어요. 그냥 질량의 최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넣었어? 곱하기 9.8 미터 퍼 제곱 세크를 넣었다. 그죠? 중력 가속도 G 그라비티 엑셀레이션을 갖다가 소문자 G로 표현합니다. 소문자 G로. 그래서 지금 여기 그냥 질량에다가 우리 그 중량 친다 할 때 그 중량이 되고 거기다가 최적을 나누니까 비중량 감마가 됐더라 얘기입니다. 감마가 됐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해 가시죠? 왜 비중량이라고 하느냐? 중력 가속도를 넣었다. 어디다가? 밀도 로에다가. 그죠? 근데 그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그 시험 현장에서 바로바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해야겠죠. 그죠? 감, 로, 주다. 그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달달한 술 감로주라고 한다. 감로주. 그죠? 감로주 아니면 감로지 해갖고 암기를 하십시오. 암기. 그러면 이게 뭐냐? 물의 비중량은 앞에서 우리가 1000kg/s 세제곱미터라는 물의 밀도를 알았죠. 근데 여기다가 뭘 더했어? 9.8 m/s 제곱세크라는 수치를 곱했죠. 그러니까 뭐가 돼? 9,800이 된다. 그죠? 9,800이 된다. 그리고 9.8 kN per 세제곱미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뉴턴을 갖다가 3승 해가지고 3승 관계로 해서 9.8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kN per 세제곱미터. 그리고 1kg 포스는 9.8 뉴턴이니까 1000kg 포스 per 세제곱미터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천녀 시자 미자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력 단위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비중 보겠습니다. 비중 스페시픽 그라비티라고 합니다. 스페시픽 그라비티. 이 보시죠. 액체의 비중. 이 비중이라는 건 뭐냐면 물에 비해서 또는 공기에 비해서 얼마나 무겁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차원이라고 합니다. 무차원. 이거 소문자 S로 표현하는데 지금 이게 무차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단위가 없으면 무차원수라고 했죠? 무차원이다. 무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감마, 어떤 물질의 감마,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넣고 물의 비중량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무겁냐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럼 분수를 이거를 갖다가 위에 놓고 물의 비중량을 또 밑에다 놔봐요. 그러면 이 단위가 각각 소거가 됩니다. 각각 소거가 되면 결국에 숫자밖에 안 남아요. 그죠? 자, 비중은 숫자만 남는다. 숫자만 남아서 단위가 없다. 그래서 무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문제에서 비중을 물어봤는데 자꾸 여기다가 답에다가 다 열심히 풀어놓고 단위가 뭐 몇 뉴턴이니 몇 세제곱미터니 라는 단위를 써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중이라는 거는 단위가 없는데 무차원인데 단위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답이 됩니다. 오답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비중이라는 것은 물에 비해서 어떤 물질을 어떤 액체를 비교하는 것인데, 그 분수 위에다가 같은 단위를 넣고 분수 밑에다가 같은 단위를 넣으니까 그럼 각각 다 소거가 돼서 결국엔 수치만 남는다. 그래서 비중이라는 건 무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비중은 뭐냐? 기체의 비중은 뭐냐? 어떤 물질의 분자량에다가 공기의 분자량을 나눴을 때 이게 얼마나 중하냐, 얼마나 무겁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기의 분자량은 29 정도로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29로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